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캔비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알려드릴 것이냐.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드렸더라고요. 파이널 컷 편집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촬영 기법부터 해서 트랜지션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컬러 그레이딩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등 되게 많은 것을 다루는데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이든 사진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 바로 카메라의 3요소, 물론 영상에 있어서는 거의 4요소나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에게 카메라의 3요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amera Basics No. 1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자,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는요, 바로 셔터 스피드 그리고 FPS입니다. 일단 FPS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셔터 스피드는요, 말 그대로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가 50이다 그러면은 50분의 1초의 속도로 깜빡거리는 그 셔터를 의미를 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사진에 주는 영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이 들어오는 양, 그리고 모션 블러의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도시나 거리 사진인데 빛이 굉장히 길다랗게 뻗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진 같은 경우는 셔터를 10초 이상 혹은 훨씬 더 길게 그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상해에서 기숙사 앞에서 찍어낸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셔터를 5분 이상 열어뒀기 때문에 수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빗줄기가 쭉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long exposure, 그러니까 오랫동안 셔터를 열어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하는 사진들은요, 셔터가 빨리 열려다 닫히는 만큼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사진들이 나와요. 이런 하이 스피드의 셔터 스피드는요, 보통 포치 활동이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극도로 빠른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그런 사진들을 촬영할 때 엄청나게 높은 셔터 스피드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4000분의 1초 아니면 뭐 훨씬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F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FPS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는 24frame per second,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거를 이어붙여서 영상으로 만들어줘가지고 24frame per second는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0frame per second는 주로 예능,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능이나 TV 프로, 뉴스 그런 거를 촬영할 때 30프레임 per second로 촬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슬로우 모션이나 그런 되게 시네마틱한 슬로우 모션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60프레임 per second, 120프레임 per second, 240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높은 프레임 수를 지원을 해야지만 굉장히 느린 그런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per second가 나왔으면은 셔터 스피드가 또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영상을 촬영할 때는 셔터 스피드는 프레임 per second 곱하기 2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손을 움직이면은 딱 정지를 했을 때 보이는 그 잔상이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도 보이다시피 그 잔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셔터 스피드는 FPS 곱하기 2로 지정을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per second로 촬영을 한다면은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30프레임 per second로 촬영을 하면은 셔터 스피드는 6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지만 여러분의 영상이 굉장히 시네마틱하고 부드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높은 프레임 수를 찍으면은 모션 블러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이긴 합니다. 훨씬 더 영상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1초 내에 120장의 사진을 찍으면요, 그만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대신 보통 그렇게 높은 프레임수로 촬영하는 영상들은요, 슬로우 모션에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슬로우로 딱 적당하게 속도를 지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세컨드로 촬영한 영상은 20%의 속도를 지정하면은 결국에는 1초에 24장의 사진이 이어붙여서 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무조건 셔터 스피드는 FPS 곱하기 2로 해줘야지만 그렇게 느린 슬로우 모션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모션 블러가 보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상에 있어서는 프레임 퍼 세컨드는 셔터 스피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상에서 주고 싶은 그 느낌이 FPS의 값을 지정할 때마다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상 영상을 찍거나 뭐 다큐를 찍거나 예능 영상 같은 걸 찍는다면은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촬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고, 시네마틱한 예술 영상 같은 걸 찍는다면은 24프레임 퍼 세컨드나 슬로우 모션인 120프레임 퍼 세컨드, 60프레임 퍼 세컨드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롤은 대부분 다 120프레임 퍼 세컨드로 촬영을 하고, 여행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4K 24p로 촬영하기도 하고 120p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F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값은 결국은 조리개인데요. 조리개라는 것은 카메라 렌즈 내에 있는 원형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 구멍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F값이 낮아지는 거고, 좁으면 좁을수록 F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좀 반비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리개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빛이 얼마큼 많이 들어오느냐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도 표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좁아지면은, 한마디로 F값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어두워지겠죠? 하지만 조리개가 좁아지면요,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포커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풍경 사진을 찍고 싶은데, 풍경 사진은 보통 아웃포커싱을 잘 안 쓰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담고 싶잖아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조리개 값을 8, 11 그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촬영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일관적이게 포커스에 들어오는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장소 그 자체를 다 보여주고 싶다면은 F값을 높여서 모든 게 포커스에 들어오게끔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와 반대로 조리개를 넓히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조리개를 넓혀주면은 심도가 굉장히 깊어져서 여러분이 촬영하는 대상을 제외한 배경과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포커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뒤에 주변부에 보케가 생기거나, 보케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 동글동글하게 빛망울이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배경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이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촬영하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웃포커싱이라고 제가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상에 훨씬 더 시네마틱하고 훨씬 더 이쁘게 아티스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조리개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싶다.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촬영하는 대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담고 싶다. 그러면은 F값을 높여서 조리개를 좁혀서 모든 것에 다 포커싱이 맞춰지게끔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촬영하는 대상에게만 집중을 하는 그런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쁜 인물 사진을 건지고 싶다, 그렇다면은 F값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조리개를 탁 열어서 촬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쁜 사진과 영상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ISO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빛 감도입니다. 빛의 감도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ISO는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과 영상이 훨씬 더 밝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빛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ISO를 높이는 것인데요. 굉장히 어두운 밤이나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한다면은 영상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조리개 값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ISO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ISO를 이렇게 쭉 높이면은 영상이 훨씬 더 밝아지고 쾌적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ISO가요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은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면은 그레인이 끼고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노이즈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는 그 앞에 있는 셔터 스피드, 그 조리개 값을 모두 다 조절을 해가지고 빛을 맞췄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ISO를 건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바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f-stop, 그리고 ISO,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잘 다룰 줄 알아야지만 좋은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 카메라처럼 모든 세팅이 오토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로 아티스틱하고 여러분만의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만의 사진을 촬영을 하고 싶으면요, 이 3요소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룰 줄을 알아야지만 아마추어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영상을 작업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의 세팅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더 유대감이 생겨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테니까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나가셔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매뉴얼로 세팅을 바꿔서, 비싼 카메라를 사가지고 다 오토로 찍긴 좀 그렇잖아요. 매뉴얼로 세팅을 바꿔서 조리개도 조절해보고 ISO도 높였다가 낮췄다 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느껴보셔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복습을 하면서 다음에는 나가서 촬영을 할 때는 무조건 한 번쯤은 연습할 겸 매뉴얼로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촬영, 영상, 사진 등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킴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